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의 마감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윤용진 변호사의 이번 청원은 4월 3일 청원서가 공개됐고 30일간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월 3일까지 이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 30일 약 한 달 동안에 5만 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는 윤용진 변호사가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이번 청원은 4월 3일 청원서가 공개된 뒤 4월 11일 동의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닷새 후인 4월 16일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감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직 3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마감까지 과연 5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방대, 즉 부정선거 및 부패방지대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최근 부방대 2기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박윤성 사무총장 명의로 부방대 각 시도위원장과 시군구 위원장에게 이번 청원 동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연락문을 보냈습니다. 부방대 박윤성 사무총장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위원장 앞으로 보낸 연락문에서 윤용진 변호사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청원권이 존폐 위기에 놓여 긴급히 참여 독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아시다시피 윤용진 변호사는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청원을 지난 4월 3일 개시하였다면서 본 청원은 청원인 수가 5만 명을 넘게 되면 국회 내 관련 법을 검토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민청원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박윤성 사무총장의 설명이 약간 팩트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윤성 사무총장은 5만 명을 넘으면 특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의가 5만 명을 넘으면 윤용진 변호사가 청원한 내용, 즉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위 설치와 관련돼서 국회가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소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큰 틀에서는 윤용진 변호사의 청원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서 마감 기한인 5월 3일까지 일주일 남은 현재 청원 참여인이 26,600여 명에 불과하여 24,000여 명의 참여인 모집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위 사실을 부방대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애국자님들께 널리 알려서 선거정리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내딛어지도록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작은 성공을 만들고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승리가 보장된다면서 우리 주변에 혹시 빠진 분이 없나 다시 살피고 독려하여 성공과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자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이 이 연락문을 보낸 시점에서 동의한 사람이 26,60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방송,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인 4월 26일 오후 1시경 기준으로는 현재 동의한 국민이 27,500여 명, 약 27,6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방대 사무총장 명의의 연락문이 간 다음에 지금 대체로 약 1,500여 명 정도가 다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연락을 받은 부방대 시도위원장과 시군구 위원장들이 다시 해당 지역의 부방대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 양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 27,500여 명이라고 하더라도 5만 명까지는 아직 2만 3천 명 가까이, 그러니까 2만 2,500여 명 정도의 추가 동의가 일주일 안에 이루어져야 이번 청원이 정식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함께 참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윤 변호사의 청원에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리셔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윤용진 변호사의 청원과 관련해서 동의기간을 일주일 앞두고 부방대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각 지역 회원들을 통해서 이번 동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방대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3구 대선에서는 더 이상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보다도 더 부정선거 방지 활동,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부방대의 그 같은 노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든 작든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가 지금 제대로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막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부방대는 각 지역별로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방대의 경우 서미란 신라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 윤용진 변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용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어제 부산 부방대의 초대를 받아 부방대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에 대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활력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한번 놀랐고 선거를 바로잡아 나라를 구하려는 뜨거운 열의에 두 번 놀랐습니다. 부방대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 말을 들으니 비로소 희망이 보이고 힘이 난다고 하셨지만 좋은 기운을 받아온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애국자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시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방대 외에도 경기도 부방대라든지 대전 부방대 또 대구 부방대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국자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보다 좋은 나라, 보다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미끄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정권 시절 마지막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최근 공개된 이른바 이정건 노트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25일 밤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 경험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 같지 않은 소리다라고 단언한 것은 뭘 알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4.19 기념사에서 4.19 혁명 열사가 피로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난 21일 돈봉투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이정건 녹취록 3만 개보다도 저는 이정건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전체적으로 녹취록 등등의 신빙성들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거기에 이정건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 전 작성했다는 소위 이정건 노트에는 돈 전달 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친노계, 친문계, 친이재명계의 자금줄이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른바 이재명 7인의 부분에는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정서 CD 30장을 L 의원과 M을 통해 현금화했다는 의혹도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다만 이정건 노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얼핏 유튜브에서 지나가다가 봤다면서 아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른바 돈봉투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이 소위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이 돈봉투 사건을 다루지는 않았다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는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건은 취업 청탁 등의 대가로 1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자 관계자 9명이 현금 9,400만 원을 현역 의원과 당내 인사 등 40여 명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문제가 많은 정당이죠. 이념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돈 문제, 부패 문제 이런 부분에서 아주 비좌파 정당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정당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모조리 사법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